안녕하세요. 지태소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마승호 선생입니다. 혹시 뭐 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죠? 저 여기 한번 좀 처음 할까요? 학습을 디자인하는 죽전지트.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설명의 주제는 크게 봤을 때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소요시간. 지루하실 것 같아서 명확하게 얼마까지 하겠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정확하게 제가 20분 안에 꼭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학별 학생부 반영대 이제 2028년도 과학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과학탐구 겨울방학회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보시면 지금 설명드려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저는 어쨌든 과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반하고 진로 선택 과목 변화를 중심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 이제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는 석차 등급에서 성취도다라고 표현해서 이제 그 전에는 이제 9등급제로 보통 표현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 등급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5등급제로 표시된 이제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원점수도 나오는데 이제 성취도라고 해서 이제 A, B, C, D 이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평가하는 방식이 이제 등급에서 성취도 형태로 좀 바뀐 형태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교과 이수 충실도다라고 이제 보통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요새 그 제일 과학에서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탐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도 그러고 이제 올해도 수능 끝나고 봤을 때 학생들이 사탐을 이제 엄청 많이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되게 안 좋은 일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대학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분명히 누적이 되면 결국은 교수님들이 힘들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이제 바뀐 교육과정상으로 봤을 때 교과 이수 충실도라는 걸 평가한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이제 어떤 진로를 혹은 어떤 과를 정했을 때 그 과하고 관련되어서 반드시 이런 과목들은 꼭 이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량적인 것보다는 이제 정성 평가가 좀 강화됐다. 그래서 이제 정량과 정성의 차이는 아시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정성이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선택도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진로 선택이 상대 평가인가요? 절대 평가인가요? 진로 선택이. 질문하지 말까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맨날 뭐 하면 선생님 질문 그만하라는데, 진로 선택은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성취도가 A, B, C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레인지 자체가 점수를 치면 8점 맞아도 A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강화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탐론 때문에 이과 학교 과들이 지금 붕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과를 들어오려면 이런 것들을 좀 이수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좀 강화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교에서 뭐 단축적으로 딱 말씀드리면,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으로 가고, 될 수 있으면 자기 진로하고 관련돼서 반드시 진로 선택 과목을 꼭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기준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5개 주요 대학별 반영계 이렇게 했는데, 요새 이제 그 대부분 학부모님들도 챗 GPT나 아니면 제미나 이런 거 좀 쓰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저도 이제 보통 설명을 하면 이제 그런 것들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에 이제 5대 주요 대학별 반영 계획을 예를 들면 챗 GPT나 아니면 뭐 제미나 이제 집어넣으면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학교를 성균관대학교까지만 하고 그 뒤에 학교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나름 기준이 있지 않나, 걔네들도.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경희대학교를 넣은 거는 보통 요 지역 어머님들이 선호하는 학교가 이제 경희대이기 때문에 경희대학교까지 포함해서 이제 총 5개 학교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죠. 저도 여기 안에 있는 어떤 학교를 나오긴 했어요. 네. 그리고 요 옆에 지금 지금 QR 이렇게 박혀 있는 거는 어떤 걸 해놨냐면, 학교마다 이제 권장 과목이랑 핵심 과목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되어서 나중에 집에 가서 QR을 찍어 보시면 그 학교별로 어떤 과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집에 가서 한 번씩 좀 보시면 돼요. 그 부분은.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일 첫 번째 보시면 이제 서울대인데, 서울대는 저기 써 있는 것처럼 뭐 정성평가 100%
진로다라고 써 있는 게 그냥 쉽게 치면 이제 외대보고처럼 올 A 맞는 학생들 와라 이런 얘기예요. 등급으로 치는 게 아니고 성취도로 폈을 때 올 A를 일단 다 맞는 학생들이 오고 이제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과하고 관련져서 얼마만큼 진로 선택 과목을 이제 선택을 했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서울대는 이제 100% 정성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대인데 연대는 새로운 30%를 주목하다라고 해서 이제 정량평가를 70% 하면 나머지 30%가 정성인데 이것도 역시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진로평가 그러니까 진로 선택을 기준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과하고 관련져서 반드시 그 진로를 들어라 뭐 이런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학생이 뭐 물리학과를 가고 싶은데 일반 선택은 어찌어찌 해서 물리를 골랐는데 진로 선택을 물리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물리를 안 하고 다른 과목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자체가 이제 이수가 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쓸 때 이 학생이 지금 물리를 선택해서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물리의 진로 선택을 듣지 않았으니까 합격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A, B, C로 봤을 때 C가 나오는 한이 있다라도 자기가 어려워하는 과목이 자기가 가는 진로하고 어쨌든 연계가 되면 무조건 듣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대는 A는 곧 점수다라고 해서 고대를 좀 약간 다르게 성취도 A, B, C, 진로 선택의 A, B, C를 뭘로 바꾸냐면 점수로 바꿔서 다시 이제 정량적으로 바꿔서 평가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 과목의 가산점이어서 계속 같은 말씀이지만 자기 전공하고 관련돼서 특정 과목을 이수하면 그 과목에 대한 가산점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경희대인데 경희대가 실제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자료들을 보통 제공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경희대에서 제일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핵심 키워드 세 번째 이제 유리한 성적을 자동 반영한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일반 선택 과목을 하면 이게 5등급제이기 때문에 등급도 나오고 그 다음에 원점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취도도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1학년 학생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통과 같은 경우는 90점 맞는 학생이 1등급이 안 나온 학생들이 많아요. 시험이죠, 시험 때. 근데 그런 학생들은 성취도로 치면 A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취로 치면 A고 등급으로 치면 E니까 그 둘 중에 높은 게 A니까 A로 바꿔서 이제 성적표를 내도 된다. 이렇게 형태가 좀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일반 선택도 성취도도 고를 수 있고 진로 선택도 성취도도 이제 고를 수 있는 형태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학교들은 일반 선택은 그냥 원래랑 똑같이 등급이고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도 A, B, C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각 학교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현재 보여드린 학교들은 상위권이면서 2028학년도 관련지어서 이제 다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설명을 드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하면 서울대 정성, 연세대 정성, 그 다음에 고대는 정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는 정성적으로 평가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산점을 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선택도 성취도하고 등급 중에 높은 걸 이제 고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떤 학생이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과하고 관련되어서 어떤 뭐 공부나 이런 것들 하는 데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그 전공하고 잘 맞춰서 일반 선택도 듣고 진로 선택도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쭉 드렸을 때 가장 불리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일까요? 이거하고 관련돼서 질문 안 하고 했죠. 네. 그래서 제일 불리한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보는 학생들이 아마도 제일 불리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섣부르게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나 이제 고등학교 때려쳐야지 이런 생각을 들 수 있으면 하지 않도록 잘 다독여 주세요. 욕은 학원에서만 하면 되니까 집에서는 잘 다독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대학교로 봤을 때 뭐 이런 약간의 변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설명회가 좀 진행이 되니까 그때 부분에 이제 좀 바뀐 것들이 있으면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2028년도로 봤을 때 이제 그게 전략이 뭐냐라고 해서 첫 번째는
등급보다는 진로,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성취로는 A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세트, 이런 게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만의 과목 이수 로드맵이다, 이런 것들을 작성하면 좋은데, 여기서 지금 이제 세특하고 관련돼서 하나 좀 얘기해야 될 게, 혹시 학생들 중에 며칠 전에 그 계열 선택이라 해서 보통 이 근처에 있는 학교 중에 홍천고가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물학 실험 이런 것들 개설을 해놨거든요. 학교 자체에서. 근데 이제 그게 개설되지 않는 학교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클래스를 묶어서 들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공지가 내려왔거든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교에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가르친 학생 한 명도 저한테 연락이 와서 어떤 걸 좀 들으면 좋겠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저런 세특이나 자기 전공하고 관련되어서 학교에서 수업하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집에 가서 확인해보면 다 받았다고 할 거예요. 물론 남학생들은 뭐 아무것도 듣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확인은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이러이러한 부분 이렇게 하면 좋겠네 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특 관리의 중요성이다라고 해서 보통 학생들이 어떤 성적에 대해서 점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3개거든요. 첫 번째는 GP,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특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생각보다 그 수행평가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게 수행평가 좀 띄엄띄엄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한 번에 확 몰아치거든요. 일주일에 6개씩 있고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혼자 그거를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학생들이 저한테 제일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생님 저 이거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좀 제출하고 싶은데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제가 밤을 새서라도 도와주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저하고 이제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그냥 지나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학원이라는 목표 자체가 그냥 단순히 GP 평가의 점수만 잘 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학습 전체를 디자인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꼭 학생들이 저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집에서도 좀 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 잘 신경 써서 이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입시 관련돼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과학탐구 관련되어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짧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의 과학탐구 핵심 목차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단원명을 일단 쭉 써놨거든요. 그 단원명을 쭉 써놨는데 어머니들 보시기에 저 물화생 중에 저는 무엇을 가리킬 것 같나요? 저는 생명 선생님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유전과학과를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생명을 가리키고 있고 다른 분들이 이제 물리학 화학을 하는데 보통 요번에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고 나서 이제 물리화학, 생명과학 이 세 개도 약간의 이제 변화가 생겼어요. 변화가 생겼다는 건 어떤 특정한 부분은 빠지고 또 특정한 부분은 새롭게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생겼는데 요 세 가지 중에 보통 요새 하는 말로 봤을 때 이제 빌드업이라고 해서 이제 순서대로 뭔가 이렇게 쭉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이제 어떤 거야 이렇게라고 표현했을 때 이 세 가지 과목 중에 생명과학이 제일 좋아요. 그게 이제 대부분 이제 벌써 단원명을 봐도 생명과학은 1단원, 2단원의 일부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처음에 생명과학을 하면 생명과학 할만하네? 라고 시작하다가 이제 뒤에 가서 좀 어려워지니까 그래도 앞에를 내가 이해를 했으니까 좀 이해를 해보자. 이런 형태인데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1단원 시작이 힘과 에너지인데 요번에 이제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힘과 에너지의 처음 시작이 돌림힘이라는 게 딱 들어왔거든요. 원래 학생들이 이거 제일 어려워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학생들이 물리를 이제 시작해서 첫 페이지를 딱 피면 물리 잘못 선택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책을 그렇게 구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순서상으로 봤을 때 앞에가 제일 어렵다고 보시면 1단원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에 2단원과 3단원은 이제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 같은 경우도 이제 단원이 1, 2, 3, 4 이렇게 있는데 화학은 1, 2, 3, 4가 다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학은 대부분 수능도 거의 요새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역시 화학도 특히 어려운 게 화학의 언어가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화학도 역시 이제 시작하면 몰, 그 다음에 몰과 질량, 몰과 부피 이런 거 배우다가 학생들이 이제 던져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관련도하고 틀리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공하고 관련해서 어쨌든 일반 선택도 하고 진로 선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는 1단원하고 4단원이 어렵고 2, 3단원은 좀 무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생명 같은 경우는 1, 2, 3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저 2라고 써있는 항상성하고 몸의 조절 파트 안에 흥분의 전도랑 전달이라는 파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정확히 치면 생명하고 물리가 이렇게 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그 항상성 저 파트를 배울 때 앞에는 괜찮은데 흥분의 전도나 전달 같은 경우는 이제 배워본 적이 없거든요. 아예 그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매우 어려워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명의 연속성이다라고 해서 저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전 파트가 저기 들어가 있는데 전체적인 유전은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유전은 빠져 있다는 것은 진로 선택에 유전이랑 세포와 물질 대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연속성 파트에는 세포 분열만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봤을 때 세포 분열이 제일 어려워요. 진짜. 네, 세포 분열. 왜냐하면 이 경우의 수를 헤아리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세포 분열 파트가 좀 어려워서 생명 같은 경우는 1은 쉽고 그 다음에 2하고 3 중에 특정 부분이 뭐하냐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직 20분이 안 됐죠?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관연도, 그러니까 개정 전 같은 경우는 물리화학하고 생명화학이 1년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1년 동안 쭉 배우는 건데 지금 제가 칠판 여기 PPT에 띄워놓은 이 3개는 그냥 2-1에서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5 개정에 물리를 주했을 때는 보통 물리가 1학기에 학생들이 여기만 배우거든요. 힘과 에너지만.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2-1에 이 전체를 다 하고 화학도 원래 이게 1년 과정이었는데 이것도 2-1에 다 하고 생명도 이것도 2-1에 다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봤을 때 몇 단원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주요한 용어들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그 부담은 엄청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학 때 만약에 이제 그 과학 탐구를 공부를 안 했다. 이건 뭐 학원 이런 걸 떠나서 과학 탐구를 공부 안 했다라고 하면 아마 학기가 시작해서 난 학교 진도 맞춰서 수업을 하면서 따라가야지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는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돌림이 나오니까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화학은 이제 뭘 나오니까 버리는 거고 생명은 좀 하다가 흥분의 전도 그 수준 나와 버리고 이런 상황이 금방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뭐 학원을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혹시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 공부를 한다고 해도 방학 때 반드시 이과를 선택을 했으면 3가지 과목은 꼭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 드린 거를 이제 좀 정리하면 핵심어로 치면 저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선택과 집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특정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골라서 방학 동안에 좀 집중하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서 첫 번째 써 있는 것처럼 방대한 학습 분량이다라고 해서 1학기에 마치기에는 너무 양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발표는 안 됐는데 이건 일종의 뇌피셜인데 제가 생각해서 봤을 때는 특정한 단원을 아마 시험은에서 빠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수행평가로 대체하고 아마 시험은 이제 주요한 단원들이 이제 시험 범위로 들어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그래서 두 번째는 역시 한 학기의 소화가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따라가기 함정이다라고 해서 방학 때 선행을 안 했는데 학기 중에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하는 거 좀 따라가면서 이해해보자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왜 아예 안 되냐면 1학년하고도 틀리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학년의 모든 과목은 지금 현재 수능 과목이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문제 수준은 분명히 수능과 유사한 문제들을 내기 때문에 방학 때 이제 최소한 기본 개념 정도라도 해놔야지 응용이나 심화를 좀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전략이다라고 표현했을 때 모든 과목에 있는 전체를 다 하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전체를 다 했는데 특정 단원을 시험을 안 봐버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특정 단원에 좀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집중해야 될 게 물리 같은 경우는 힘과 운동 에너지 및 에너지 파트 1단원을 좀 집중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연력학도 1단원을 다 포함되기 때문에 주로 제일 큰 비중이 1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학 같은 경우는 1, 4 화학반의 양적 관계랑 3년기 중화반은 1사를 집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2단원에 있는 흥분의 전도랑 전달 그 다음에 이제 3단원에 있는 세포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서 방학 때 좀 공부를 하면 학기 중에
어느 정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기본 개념이 갖춰 있다고 치면 그 다음 단계를 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기까지 다 됐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잠깐 질문하시면 원장님 좀 질문을 받아도 될까요? 예. 네. 질문한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럼 물화생 중에 물화생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무엇을 들으면 좋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면 제가 생각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전공이 있을 테니까 그런 거 맞춰서 예를 들면 뭐 컴공이나 기계 쪽으로 간다 그럼 최소한 물리라도 좀 들고 의치하는 이쪽 계열이면 이제 화생을 좀 듣고 이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선택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표는 이제 다 받으셔서 거기 나와 있을 텐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할 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은 다 토요일만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만 수업이 있어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시간표가 쭉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만약에 생명을 먼저 듣는 걸로 치면 오전 10시에 생명을 듣고 그 다음에 물리 듣고 그 다음에 화학을 뭐 이렇게 가도 되고 아니면 반대로 치면 1시에 화학을 듣고 4시에 물리 듣고 7시에 생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맞춰놨기 때문에 그 맞춰서 이제 수업을 좀 들으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세 과목 다를 다 듣는 건가요? 그러면 그 세 과목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나한테 맞는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들어야 돼요? 다 듣는 게 좋긴 한데 근데 학생이 너무 힘들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자기 진로하고 맞춰서 본다고 치면 2개 정도 아니면 가장 본인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1개 나도 좀 들어야 되죠. 왜냐면 과목 자체를 3가지를 다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좀 제일 안 되는 영역을 들어보는 게 그렇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만약에 하나만 굳이 고르라고 치면 가장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진로에 맞는 3가지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의료 계통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러면 생명 쪽에 조금 더 그렇죠. 화생이죠. 네. 그런 식으로 치면. 네. 그리고 그냥 의치한 계열이라고 치면은 이제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 약간 그래도 더 비중이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을 할 때 의치하는 계열이면 생명 쪽을 하는 게 더 낫죠. 근데 이제 생명 쪽을 하는 게 더 낫긴 한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생명이 세포랑 물질대사랑 유전 이 2개의 파트가 있는데 만약에 저라고 하면 그 생기부의 다양성을 높일 때 의치한 쪽으로 하면 진로 선택을 생명을 하나 하고 나머지를 이제 물질과 에너지나 이런 거에서 화학을 화투나 이런 것들 하나 선택을 하고 하는 게 좀 다양하게 뭔가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낫겠죠. 네. 시간표를 봤는데 저녁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 귀찮았어요. 그 간격이 약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가 제가 봤는데 그게 이제 저의 영역이 아니라서. 아니 선생님 그러면 네. 공대 쪽을 가겠다 그러면 물리화학을 한 다음에 하나는 사탑으로 가요.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이과 쪽으로 가면 사탐은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도 이과 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게 낫지 사탐을 하는 건 솔직히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목상으로 봤을 때 공대나 기계공학 쪽으로 가는데 사탐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얘가 이런 의미로 이 사탐을 선택했냐라고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일반 선택에 있는 부분들을 다 듣고 진로 선택도 자기 전공하고 관련져서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하겠는데 이제 힘들겠죠. 물화생지를 다 신청한 학생들이 있거든요. 싹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시험을 보면 시험이 일주일 보면 일주일에 과학을 4번 보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탑론이 발생한 제일 큰 이유가 과학이 훨씬 어려워요. 진짜로 어려워요. 진짜. 공부할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매우 힘들어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생명은 이제 유전 같은 걸 저도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선생님 그냥 수학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는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행정부에 그 공동교육과정 개설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공동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평가가 어떤 식으로 똑같이 절대평가. 네. 진로 선택처럼 네.
그러니까 융합 선택이랑 그 계열 선택이랑 진로 선택은 다 A, B, C 세 개의 등급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선택 그 신청을 하면 이게 어떤 게 생기냐면 그 과목 위계상으로 봤을 때 그 뭐 물리학 실험, 화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이게 3-2니까 제일 위거든요. 진로 선택 다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뭐 예를 들면 생물학 실험을 듣는다고 했을 때 그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이게 위계가 더 높은 건데 뭐 이걸 들어도 되겠냐? 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실험을 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어쨌든 진로 선택 부분 수업할 때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이수의 의의를 듣고 점수가 안 나와도 하는 네. 걸 결정하시는 네. 거죠. 네. 저는 네, 또 질문 없습니다. 네, 지구화학을 선생님이 너무 귀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알으셔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일반 선택은 지금 과목이 하나밖에 없는데 진로 선택은 다 과목이 2개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형 학원에서 만약에 수업을 하게 되면 그 2개로 나눠지는 과목들을 학원에서 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만약에 지구학 선생님을 모시게 되면 2-2에는 과목 8개가 되는 거거든요. 생명도 2개, 화학도 2개, 물리도 2개 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지금 다 그걸 랜덤하게 다 선택을 해놨어요.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물리를 똑같이 들어도 이제 뭐 2개를 듣기 때문에 이걸 들을지 저걸 들을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의 수에 조합이 많아지는 거죠. 또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럼 이제 저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